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전해주시러 오늘도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나와주셨습니다. 명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규님의 2021년은 어땠나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오지랖도 많이 피웠던 것 같고 책도 내고 책도 하고 번역도 하고 결혼도 했잖아요. 네, 결혼도 하고 엄청 많은 걸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엄청 대단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헬스케진 것 같아요, 명규님. 12월 되니까 아프기도 했잖아요. 또 중간에 그쵸? 감기 좀 많이 앓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많이 그쵸? 바쁘니까 더 운동은 또 못하죠. 네네. 이제 내년에는 운동을 좀 하면서 동아시아 운동 여유롭게, 말고도 몸 운동도 좀 하면서 그래도 되게 성과가 좋은 해였네요, 명규님은. 네, 그죠? 운이 좀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이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2021년은 진짜 눈 깜짝했더니 막 진짜 시간이 순삭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아시아레터 쓰고 아시아파 돌아보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아시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소식이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녹음인 만큼 2021년에 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명규님 기억나는 거가 제일 먼저 기억나시는 게 뭐 올해는 아무래도 미얀마죠. 네, 군부 쿠데타가 6월에 있었고 그 후로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까지도 뭐 맞아요. 계속되고 있는 거. 네. 얼마 전에도 되게 안 좋은 소식 신문에 전해졌더라고요. 그 민간인 학살 부분 관련해서 미얀마 군부가 이제 한 몇 명이죠? 한 40명 정도 죽은 것 같던데요. 네. 그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딱 보니까 1,348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근데 사실 진짜 수치 아닐 수도 있죠. 네, 밝혀진 것만 더 많을 수 있죠. 네. 그 외에는 또 뭐 체포된 사람이나 기소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까지 체포된 거는 한 11,000명이라고 하고요. 기소는 거의 2,000명 정도. 거의 2,000명 정도. 근데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연대하려고 얼마 전에 이제 쿠데타 300일 맞이해서 포스코 센터 앞에서 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어쨌든 연대를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직 캠페인이라는 것도 시작하셨다는데. 네, 모직 캠페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모직 캠페인은 그 미얀마 현지의 그 국영 기업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국영 기업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규탄 캠페인이고요. 네, 자세한 것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위즈미얀마.net이라고 아직 개통은 안 됐는데 언제쯤? 다음 주쯤부터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위즈미얀마.net 들어오셔서 모집 캠페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얀마 말고도 또 안 좋은 소식 전해진 데가 네, 뭐 아시다시피 홍콩에서도 계속 이제 국가보안법 만든 이후에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계속했고 홍콩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시민운동 단체들도 다 해소가 됐고 뭐 국가보안법으로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체포가 되셨고 뭐 많이 알려지신 분들 중에서는 뭐 지미라이나 리처기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체포됐고 저도 이제 만나뵀던 그 캐롤 응이나 지미샴 이런 분들도 여전히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빈과일보도 또 진보 매체라고 불렸던 네, 빈과일보도 이제 폐간됐죠. 지금 언론 자유나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 홍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최근에 투표했었잖아요. 거기도 거의 완전히 이제 친중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고 근데 이제 민주파는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걸 기조했었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이 엄청 낮았다면서요? 네, 30% 정도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그래서 선거 합니다. 정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홍콩 얘기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직공맹이라고 홍콩 노총이 그 해산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이 음식 배달 플랫폼인 그 푸드판다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승리한 성과를 얻고 끝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좀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도 네. 그나마. 근데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뜨겁지만 중국에서도 또 네, 중국에서도 바로 네. 건너편 도시죠. 그 선전에서 네. 3월 달에서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파업도 있었고요. 뭐 선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속 저항하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했던 여기서도 얘기했었던 청과장이라는 분도 맞아요. 이제 체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또 재밌는 소식이 그거였잖아요. 중국 젊은이들의 탕핑 이야기도 좀 있었죠. 그 얘기도 했었네요. 네, 탕핑 이야기도. 올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저희는 뭐 우리 동아시아는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했던 사건도 네,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대만에서도 국민투표 있었잖아요. 네, 대만 소식도 우리가 전했었어요. 그렇죠? 네. 이주 노동자들 투쟁하는 거 그리고 원주민 운동 네.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보면 정말 아시아에서 엄청 많은 일들이 다사다난하게 그러게요. 일어났던 네. 해였어요. 근데 네. 우리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제가 늘 고민이 되는 나이 때문이 아닐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시간이 가는 게 빨라진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소식들을 또 올해 명규님이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2021년 세미트에서 전하는 이제 마지막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는 또 어떤 소식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명규님 오늘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요. 다들 이제 아시는 건데 1대1로 프로젝트라고 유명하죠. 네.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이제 알려졌듯이 이제 막 건설 계획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 사업에 이제 그늘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위험에 닥쳐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또 듣기 힘든 소식이에요. 명규님이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외국 소식이랑 중국 소식이랑 다 찾아오셨는데 네. 오늘 1대1로 구상의 명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1대1로는 뭐 되게 흔히들 실크로드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알고도 계시겠지만 명규님 약간 좀 더 딱 짚어주실 만큼 조금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진핑 집권한 2013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업인데요. 네. 이제 시진핑 집권기에 이제 주요하게 했던 얘기가 이제 중국몽이잖아요. 네.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꿈이란 거는 이제 뭐 부국강병, 네. 뭐 노골적인 이제 슬로건으로 얘기하면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1대1로고 이제 여기서 이제 1대는 원 벨트, 그러니까 협대할 때 1대 그리고 1로는 이제 하나의 길. 네, 그래서 1대1로고 원래 처음에는 원벨트 원 로드인데 네. 영어 명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벨트 앤 로드로 바꾼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영어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인데 이제 굳이 전략이라고 안 하고 스트래티지라고 안 하고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서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 어린 눈초리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상이다.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구상이다.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는 전략인 거죠? 그런 측면이 이제 많이 보이죠. 네. 그 1대1로 지역이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따와서 해상 경로, 육상 경로를 이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육상으로는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뭐 유럽까지 가는 네. 경로, 뭐 시베리아를 거쳐서 네. 유럽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연결하겠다는 거고 해상으로는 뭐 인도양 쪽으로 뻗어나가는 바닷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동쪽에만 바다가 있으니까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해서만 이제 해상 경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인도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미얀마나 파키스탄도 이제 연결해서 뚫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도 그 북극해 항로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좀 해상으로 이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겠다. 주택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서 다 뭐 철도를 놓든 뭐 해상 경로를 놓든 아니면은 뭐 육상 송유관을 놓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네. 사실상 중국의 하나의 길로 연결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걸 다 연결해서 이제 일종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중국이 중심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니까 지도만 봐도 동북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거의 모든 세계 지도에 다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아프리카 그 횡단 철도가 뚫렸고요. 네. 그것도 중국 자본으로. 탄자니아에서 네, 중국 철도가 그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건설을 한 거고 탄자니아 이제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서쪽에 있는 앙골라까지 이제 뚫는 횡단 철도고요. 한 4,000km 된다고 합니다. 진짜 길다. 네, 그렇게 있고 또 이제 12월 이제 이번 달 초에는 라오스를 관통하는 남북으로 네. 관통하는 철도가 뚫려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 쿤밍에서부터 라오스 맨 남쪽에 있는 이제 라오스 수도까지 비엔티안까지. 네. 이게 정말 원대한 구상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싱가포르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주변국들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제목처럼 1대1로의 그늘을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나요? 네,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 중국이 해외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들 이런 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99년 뭐 임대 이렇게 빌려서 거기를 뭐 주되게는 이제 경제 무역 뭐 이런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군사항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지부티항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 앙골라에 있는 앙골라가 아니라 기니비소에 군사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항들도 곳곳에 만들고 또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그 미얀마 이제 서남 쪽에 있는 그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항구 도시 쪽에 또 99년 임대를 해서 거기까지 이제 연결하겠다 이런 등등의 이제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발 계획이잖아요. 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주되게는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는 데가 다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거의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은 이런 걸 할 역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빚을 이제 채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중국이 거의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 귀결이 이제 채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빌리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스리랑카나 뭐 파키스탄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그 채무 함정에 빠져서 디폴트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막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시위도 막 일어나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고 파키스탄 같은 데는 아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중단한다고 했다가 축소한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레이시아도 2017 원래 다 한다고 했다가 거기 이제 정권이 되게 부패한 정권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다고 했다가 2017년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을 했다가 2019년 이제 2년쯤 지나서 2019년 4월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하긴 했거든요. 이 철도 계획을.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사실 인프라 건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자기들이 직접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을 너무 많이 빌리게 되고 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혹시 뭐 또 있을까요? 노동 문제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되게는 그 중국 기업이 진출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진출해서 중국이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불거지는 이제 노동 탄압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철도 개통했던 라오스 같은 데가 네. 이제 지난 이제 거의 한 7-8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중국 기업들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라오스 노동자들이 네.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계속 파업하고 뭐 항의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이를테면 2015년에 수도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떤 비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이제 항의하면서 파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도 그 중국 기업인 의료 공장이 에서 일하던 노동자 300명이 임금 체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밀린 임금 체불 이거에 항의하면서 파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갔지만 사실 자국에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죠, 중국한테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이게 그 노동 문제만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또 넘어서 이게 약간 문화적인 문제까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방금 얘기한 라오스 같은 데서는 그 거기 진출한 중국 기업이 근데 여기는 그 경제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12개가 있는데 경제 특구 같은 건가요? 네, 특구가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중국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진출해 있는 경제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불교 신자인가 봐요, 회장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높이 100m짜리 황금 불상을 이제 라오스에다가 짓겠다. 신박해. 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중국에 가면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100m짜리 불상이요. 네,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서 불상. 이제 자기의 어떤 돈을 이제 뽐내고 뭐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이제 라오스도 불교 국가긴 한데 라오스가 그쵸. 이제 풍경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황금 불상이랑 안 맞는 풍경이 약간 여기는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봐도 흰색으로 많이 하는 맞아. 하고 석회 같은 걸로 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불상을 거대하게 짓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 문화적인 반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요. 뭐 파키스탄 주민들이 중국인을 테러한다거나 이런 문제. 네, 그거는 이제 거기 이제 파키스탄도 이제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투자한 데가 과다르항이라고 그 남서쪽 거의 이제 이란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99년 임대해서 99년 동안 쓰겠다고 임대한 거죠?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다르 지역의 이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지역의 이해로 자기 주민들의 이득으로 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득도 보니까 그 항구에서 얻어지는 이득의 91%는 중국 기업이 가져가더라고요. 국영 기업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됐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개발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도 많은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이제 높아지던 와중에 이제 테러 같은 행위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한테도 별로 좋진 않네요. 중국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약간 반중 감정에 의한 테러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살해당한 사람만 500명, 600명?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반중 정서로 인해 살해당한 중국 노동자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1대1로 사업을 엄청 많이 네네네. 희생당한 건데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그냥 돈 벌러 간 거고 먹고 살려고 간 건데 그런 일들 이제 위험해서 되게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위를 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시위를 해도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렇죠. 시위를 해도.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위를 해서 좀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뭐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데도 그 북부에 거기가 이제 이리와디강 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 수력발전소 댐을 원래 지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미얀마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저항 끝에 일단은 무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고 뭐 말레이시아도 어쨌든 그런 압박 때문에 이제 2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다가 재개를 했던 거고 그 이제 재개할 때는 규모가 많이 줄었고 네, 그런 정도 그런 이제 그 저항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네. 역시 파업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조금 전에 전했던 것처럼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는 것처럼 1대1로 자체가 다른 나라랑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만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중국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지. 네, 그 최근에 어떤 그 차이나 레이버 워치라는 그 NGO에서 네. 이제 해외에 나가서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강제 노동 현실이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더라고요. 강제 노동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이 농민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이제 농민공이 어떤 건지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 신분인데 실제로는 대도시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면서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어려워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아르바이트 전전하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간 거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랑 가고 나서 듣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가기 전에는 브로커가 한 달에 14,000위안을 벌 수 있다. 이제 14,0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200만 원 좀 넘거든요. 되게 큰 돈이죠. 중국에선 벌기 어려운 돈인데 그렇게 알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10,000위안 뭐 이렇게 그 웃돈을 주고 이제 브로커한테 이제 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14,000위안 아니었고 10,000위안 정도만 월급이 받았던 거고 네. 그게 너무 힘들고 노동 시간이 길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난 돌아가겠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얘기했더니 못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권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압수해가지고 여권 달라고 하면 안 준다 그러고 그게 사실은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고용되신 분일까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국영기업이 아니라 뭐 어떤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아주 큰 사업인데 예를 들면 니켈 광산이나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파견업체 같은 게 껴 있는 거죠. 그럼 가면은 이제 다 여권 압수하고. 네. 근데 이제 그 파견업체들이 어떤 합법적으로 등록된 파견업체가 아니라 되게 그냥 불법적으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굉장히 열악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불법으로 간 거고 취업 비자로 간 게 아니니까 갔다가 이제 그 현지 정부에 들키면은 벌금도 몇백만 원 낸다. 이런 이제 또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여권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통은 게다가 이제 일하는 곳들이 뭐 산업단지나 아니면은 광산 같은 데인데 여기가 되게 외딴 곳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빠져나가려고 막 시도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봤는데 뭐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자카르타에서 막 10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못 나가는 거죠. 네. 아 거기까지도 가서 사업을 그러니까 하는 거의 노예 노동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5명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둥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로 가는 미립국 배를 탔대요. 그러니까 어떤 미립국 브로커한테 이제 돈을 주고 탈출하는 배를 불법 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르 지역에 이제 간 거죠. 조호르 지역은 이제 싱가포르 위쪽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겨우 가가지고 거기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중국 사람인데 나는
이제 여권을 못 돌려받아서 고향으로 못 돌아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연락이 되고 뭐 어떻게 하다가 겨우 이제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감옥 같은 데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고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너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이야기인데요. 심각합니다. 네, 많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혹시 가 있는 노동자들 수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1대1로 가 있는 노동자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 있다 보냈다고 하는 노동자 수는 100만 명인데 거의 100만 명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가 있는 인원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1000만 명, 총 이제 지금까지 누적 한 950만 명 이 정도 되고 이제 상시적으로 지금 가 있는 인원은 한 100만 명인데 근데 이런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거의 그거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100만 명에 안 속하는 거죠. 그렇죠. 통계 잡히지 않고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군요. 실제로는 뭐 200만 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울 생각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 뭐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를테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슨 광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는데요. 완전 법의 사각지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맘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맘대로 해도 되잖아. 맘대로 하고 뭐 그러니까 관리자가 막 물리적으로 그냥 진짜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막 가하고 협박도 뭐 서슴지 않게 하고 뭐 체불도 임금 체불도 되게 횡행하고 1년치씩 막 임금 체불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로커를 통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빚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종의 이제 그거를 담보 삼아서 못 벗어나게 하는 뭐 그런 식도 많고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속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피해를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지에서는 지역의 어떤 그 1대1로 사업 전반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우리만 해도 이제 한국에도 이제 반중 여론, 협중 여론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도 1대1로 사업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서도 이제 약간 보호받기 어려운 것 같고 되게 열악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게 진짜 심각한 거는 그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잠비아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잠비아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 무슨 구리광산이 엄청 많은데 그 구리광산 노동자들이 몇만 명이 이제 파업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파업 진압을 위해서 이 중국인 노동자들한테 새 파이프를 나눠주고 진압해라. 그러니까 근데 이걸 거절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고 나면 잠비아 사람들은 또 되게 싫어하게 될 건데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없고 뭐 노동 문제 말고도 뭐 1대1로 사업에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나요? 네, 뭐 이런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환경 오염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지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댐 개발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당연히 수몰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워낙에 많고 워낙 개발을 많이 하는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개발 중심이죠, 다 시멘트 사업이니까 그쵸. 이제 그런 과정에서 파괴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인프라 공사를 하면은 다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서 실제로 그 개발사에서 한 보고서가 거의 낙제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냥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도 되게 빈번하고
뭐 또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이제 여기가 신장위구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일어나는 충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신장위구르랑 붙어 있는 데가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스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해서 이제 1년 7개월 동안 딱 그 통계를 매긴 걸 봤는데 카자흐스탄에서만 150 그러니까 반중 시위만 카자흐스탄에서만 100건이 넘게 발생했어요. 150건. 네. 157건이 발생했네요. 거긴 되게 첨예하겠네요. 중국에 대한 시선이나 아니면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들을 약간 형제로 생각하기도 하고 위구르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문제 플러스 이제 중국이 이제 거기 송유관 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키르기스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여기 막 그냥 막 공사 막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큰 거죠. 이렇게 주변국에 있는 노동자들 착취하고 자국 노동자들 착취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문화적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1대1로 사업이 중국은 그래서 어디가 최종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정말 하나의 이 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딱 와닿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해상로를 봉쇄하면은 석유를 사올 경로가 없기 때문에 석유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를 가져올 경로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얀마나 파키스탄이 중앙아시아가 필요한 그 경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중국 내부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문제들을 이제 외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불평등이나 뭐 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려면은 그냥 내수 증진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중국 자본이 막 뻗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질서에는 못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질서를. 그러니까 미국이 이를테면은 미국이나 어떤 그 월가가 원하는 질서 같은 거는 금융시장 개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뭐 언론 자유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는 일당 독재고 이러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겠고 받아들이진 못하겠고, 근데 이제 뻗어나가긴 해야겠고 경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내부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미국이랑 또 다시 그쵸. 대결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뭐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1대1로에 대해서 좋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20세기 내내 뭐 19세기에는 학살했고 20세기 때도 학살과 어떤 무관심 이런 걸로 이제 점철돼 있었잖아요. 무기도 팔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빈곤이라는 게 엄청 사실은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 계속 무관심하다가 중국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왜 이제 와서 중국 욕을 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일종의 서구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채무 함정에 빠뜨리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정치적인 그 입지를 강화하고 이제 채무 못 갚겠으면 우리한테 군상으로 이렇게 해줘. 99년 막 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별로 중국이 얘기한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하는 되게 상호 호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문제를 똑같이 베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욕하는 서구의 그 과거의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거를 똑같이 베껴서 하는 것 같다는 거를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고,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그게 동의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든 뭐 아니면 초국적 자본이든 서구든 간에 어떤 자본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딘가를 이제 막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시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참여연대 같은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네, 마지막 훈훈하다.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맞아요. 근데 1대1로는 지금의 1대1로 사업은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발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게 중국만 그러나요? 힘 있고 돈 있으면 우리나라도 저는 얼마든지 여차하면 나오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렇잖아요. 시장은 넓히려면. 네, 우리나라 그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지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이 1대1로 하는 거를 부러워하죠. 그렇죠. 배 아파하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냐, 왜 못하냐고서 네. 뭔가 우리가 무상원조 줄 때도 꼭 원조 줄 때도 뭔가 조건 달려고 하고 빌려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약간 이런 거는 진짜 명변님 말대로 시민들이 좀 나서서 좀 감시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차하면 네.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중국의 1대1 구상이랑 뭐 이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 또 중국 노동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디서 듣기 힘든 이야기는 또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플랫폼 C 사이트에 아마 조만간 또 명규님이 정리해서 올리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되게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면 2022년이에요, 명규님. 네. 2022년 새해 계획이나 뭐 바람 있어요? 뭐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바란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전 2월에 이사를 하는데 그래요? 이사를 잘 하고 내년에는 좀 조금이라도 여유를 더 잘 만들어서 좀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다. 네. 네. 플랫폼 C 계획은 동아시아의 뭐 국제연대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네. 뭐 줌으로라도 그런 걸 해보는 게 꿈입니다. 네,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중국의 이제 활동가들하고도 같이 온라인으로. 네. 근데 그러려면 줌 해도 돼요? 중국 노동자들? 안 되죠. 안 되죠. 네.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네. 하긴 해야 되죠. 네네. 지난번에 제가 홍콩 회의하는 거 보니까 엄청 비밀스러운 방식을 하고 서로 이름도 가리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단체 이름 공개 안 하고 활동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플랫폼 C가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명규님 이 바쁜 연말에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연말인데.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네, 뭐 아시아팟이 되게 전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아시아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이런 거를 더 관심 갖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고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감사합니다. 윤규님의 덕담까지 네. 저희가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셔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1년 동안 아시아팟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들어주세요. 해피 뉴 이어.